오늘은 거짓과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거짓과 위선의 정치를 끝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민주화를 반드시 해야 되죠. 지금 정치가 민주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계획은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편 제 9편으로 끝날 것 같은데 중간에 뭐 사정이 달라지면 이번 토요일 날 마지막 편이 아니라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서울시 제가 이제 교육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 토요일 전에 어떤 좀 뭐 보이는 게 있으면 그걸 토요일 날 강의를 하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9편은 조금 더 미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의 포인트는 거짓과 위선의 정치가 지금 난무하고 있어서 이 정치를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정치잖아요. 없는 걸 막 있는 거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지금 막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이런 짓을 하는데 그런 짓을 정치판에서도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뒷구녕에서 뭐 쑥닥락을 해가지고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뭐 꾸미고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고요. 더러운 짓을. 내가 그래서 이 문재인과 친문 세력을 비판하는 이유는 바로 그 더러운 짓을 걔네들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지만 권력을 차지하려는 욕망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지만 그 과정이 정당해야 돼요. 공정하고. 그 과정이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도 한국 정치판처럼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심해요. 그냥 막 지어내는 거야, 막. 응? 이낙연이 지난 대선 때, 대선 경선할 때 이낙연이 한 짓을 보세요. 무슨 짓인가, 그게. 내가 이렇게 이낙연이 까고 조국 까고 문재인 까고 내가 그 친문 세력들 까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이렇게 아니 왜 이 민주 진영에 이 사람들만 까냐 저쪽 사람들도 있는데 저쪽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냐 저쪽 사람들을 까야 되지 않냐 저쪽 사람들 까라 나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는 인사조직론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과 조직에 관한 것을 전공하는 사람이라 사람을 연구하지 동물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의 유능함과 무능함을 따지는 사람이에요. 난 동물을 연구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건 수의사한테나 그 또 이런 영장류 연구하시는 전문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그 연구할 가치가 없는 동물들이 정치판에 나와서 드글드글거린단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내가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헬무트 콜 총리가 16년 동안 연방 총리를 하면서 뭡니까? 그 마지막에 90년대 들어서 정치 자금, 튜센일 거야, 아마. 튜센이라는 큰 대기업이 있잖아요. 그 기계 회사인데 굉장히 유명한 튜센 크룹인가? 튜센하고 크룹하고 합쳐서 튜센 크룹이 된다 그러는데 그 기업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독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헬무트 콜 총리 시절에 그렇게 했어요. 그 당 지도부가 그걸 했단 말이죠. 그게 밝혀졌죠. 그래서 메르켈 당시 기민당 사무총장 하던 사람이 메르켈이 그걸 보고
이거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알게마이네 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라는 그 퀄리티 페이퍼 신문인데 일간 신문에다가 기고를 했습니다. 헬무트 콜 같은 군마, 늙은 군마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다. 헬무트 콜이라는 이름을 써서 이런 늙은 군마, 전쟁터에 끌고 나가서 싸움을 해야 하는 이 군마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 회계 처리 투명하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문재인의 이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뭡니까 이게?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사막 노릇하려고 하고. 이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정치를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누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느냐? 이 유튜버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 대형 유튜버들, 이 몇 놈들이 우리 정치판을 이따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몇몇 그 뭐 인기 있는 지식인들이 나와가지고 허튼 수작을 부려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지적하고 야단을 쳐야 돼요. 야단 안 치고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뭐 숫자만 많으면 뭐 다 숫자가 깡패니까 이거 다 할 수 있다. 180석 가지고 뭐가 됐어? 아무것도 안 됐잖아. 이 정치판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놈들이 바로 그 놈들이야, 그 놈들. 그걸 이용해 먹은 것은 친문 세력들이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갈라치기 한다고? 이놈들이 누구 보고 갈라치기를 한다는 거야, 도대체? 문재인을 버려야 합니다.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이게? 동물의 왕국도 이보단 나을 겁니다. 내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정치판을 보면 볼수록 개판인 거야, 이게.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보다도 못해, 이게. 이 말하기 시작하면 이게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죄송하고요. 이재명은 왜 계엄령 준비서를 꺼내들었을까? 아시아경제에서 윤 정권 위기감 알리기 위한 포석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 등 이슈 분산 효과도 노린 듯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준비설 발언을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세를 거두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계엄 주장은 친명 인사와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3일 라디오에서 계엄령 선포를 당연히 의심할 수 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갑자기 왜 계엄령을 말하는 걸까? 우선 윤 대통령의 지난 광복절 경축사 발언에 주목한다. 뭐라고 그랬죠?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국가 세력을 때려잡는 방법은 뭐예요? 계엄령을 발표하고 나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잡아들일 수 있거든. 계엄령에. 그러니까 다 잡아들이려는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다 잡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엄령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거지. 윤 대통령은 현 정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발언을 계기로 야권을 향해 공세를 펼치기 위해 여권이 계엄령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김민석 의원이 이미 감을 잡았고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거리낌 없이 얘네들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김용현이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청문회 할 때 해보면 이제 그 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나는 SNS 시대에 이 휴대폰 이게 5장 7부 아닙니까? 5장 6부에서 이제 이걸 항상 몸에 붙이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잖아요. 5장 7부인데 5장 7부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뭐야? 계엄령이 발표됐다. 그러면 전 국민이 이 휴대폰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거와는 다른 상태가 된다. 완벽하게 전 국민이 알게 되고 그러면 계엄령을 선포한 놈들과 그것을 준비한 놈들은 아마 일생일대의 가장 불행한 죽음을 맞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여러 번 연출했습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수차례 연출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죠. 민주화 이후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불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거죠. 국민을 무시한 이 행태, 무슨 짓을 저질를지도 모릅니다. 항상 경계하고 이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가 뭐냐? 정당 지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확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이번에 나온 오늘인가 나온 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66.7 보기 드물게 지금 높은 이 비토 지금 인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말에 의하면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이 비토율이 대통령 비토율이 78%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비토율 78%가 바로 국회에 대통령 탄핵할 때 234표인가 243표인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78%래요. 이게 70%를 넘어서면 그러니까 부정적 견해가 70%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탄핵이 일어나고 탄핵 직전에 어떻게 되느냐 78%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게 78%가 되면 역사적으로 보면 탄핵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정치인들이 탄핵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탄핵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국민이 탄핵하는 겁니다. 정치인 보고 탄핵해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탄핵의 중요성을 알고 하면 헌재는 꼼짝없이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